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투력이 막강한 분들로만 저희가 엄선해서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 중에서 정말 제가 오랜만에 뵙는 우리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스펙스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섭섭합니다. 뵙습니다. 아니 안 불러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특사 임명을 받아서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성과도 엄청났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매 사세행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고발해 왔고 요즘 들어서 그래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해서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네. 사세행 대표 김한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의 예. 딱 맞는 아유. 출연자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뭐 이분을 빼놓고는 스픽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기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예, 힘들어 보이죠. 오늘 진짜 정규재 대표 직접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혼자 가서 직접 캠을 찍었는데 이 지금 데이터가 날라가가지고요. 이거 참. 참요. 정규재 그러니까 대표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도 이제 좋고 요즘 이제 보수의 시각에서는 국힘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협치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국힘과 함께 해야 하느냐. 이제 국회와 이제 대통령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 중에 깜짝 놀랐던 거는요. 국힘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회생 불가하다면 국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상대로 협치를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아주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 정당의 원래 보수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민주당 정책과 서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양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양곡법은 모든 이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사들여야 하는데 이 의무 조항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무조건 정산에 대한 욕망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사주니까. 근데 의무라는 조항을 빼고 개정안에서는 자동으로 시장에서 좀 생산자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국가가 100%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제 생산자도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그 정책과 또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잘 섞이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다라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죽겠네. 이 지금 영상 찾아야 되는데. 네, 하여튼간 뭐 그냥 쉬는 날이 없군요. 쉬는 틈이 없고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예. 아마 나중에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거로 보고요. 오늘은 사실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미 조사가 끝났고 김건희 씨는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이 뭐 여러모로 배려도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씨도 부정하지 않고 혹은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답은 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 영장을 치겠다.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우선 오늘 총체적으로 이 김건희 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저쩌고 했던 그 말부터 시작해서 좀 총평을 해주십시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은 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의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이제 말을 한 취지는 제가 추정컨대 그 대통령이라는 이제 권력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으로서 그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반인에게도 아주 엄히 적용이 되는 주가 조작 사안이라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대통령 권력과 관련된 사안도 또 그 공권력의 뭐 이런 공직자의 지위가 아니면은 공범으로서 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 꼼수로 그런 말을 한 거라면은 그는 어림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정말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먼저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온갖 꼼수를 이제 부리는 이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네, 적잡했다. 오늘 5가지 이제 혐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7시간 만에 조사 끝났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나면 한 6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도 없이 그냥 내보냈는데 바로 특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내일쯤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었는데 김건희는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서로 이제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할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대화는 했을 것이고, 자, 그 과정에서 부인을 계속했다고 하면 그래 알겠다. 뭐 이 정도 사안이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판단을 받아보지만 일단 영장 청구는 증거인멸이다. 이거 지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다만 5가지 혐의 중에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했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좁혀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대로 아마 오늘 진술 답변을 받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진위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 빠르면 이번 주에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 듣고 사실 또 내일 입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왜 아멘 안하진님께서는 아플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먼저 오늘 좀 굉장히 좀 뭐랄까 감성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꼭 그 사필기장이라는 정말 단순 보편한 진리가 결국은 구현이 되는 그날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0년 9월 25일 날 김건희를 최초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 중에 저기 고발장이 나가고 있는 내용 중에 피고발인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입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배우자로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첫 고발장이 이게 코바나 컨텐츠, 그 유명한 코바나 컨텐츠 사건인데요. 기업들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 지명될 무려 갑자기 4곳에서 16곳으로 협찬사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조사는 코바나 컨텐츠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혐의가 16개나 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특검이 곧바로 내일 영장을 청구하는 전망이 있는데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 상태에서 그 수많은 중대 혐의에 대해서 안전하게 특검 입장에서 국민들이 만족하게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 어떤 심정일지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존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피의자로 적시돼서 16가지 특검이 진행되는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상당히 조금 좀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하고 좀 정말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특검 사무실에 김건희 씨가 도착을 했고요. 10시 23분쯤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김건희 씨는 특검팀이 마련한 검찰 대기 공간에 있다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에 들어서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터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요, 특검팀의 배려로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씨 조사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서 매우 철저한 준비를 했고, 특히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을 통한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그다음에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등에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심야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2시간 조사 후 10분 정도 휴식을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휴식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3차례, 오후에는 3차례나 오전에는 1차례 정도 휴식을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5시 한 45분 정도의 조사는 끝났고, 그리고 열람한 다음에 이제 귀가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배 대표님 그 고발장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김건희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가 처벌로 가는 징검다리를 사실은 윤석열이 놨어요. 그렇죠. 지금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뇌물죄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그 경제적 공동체 이러면서 최순실 특검 때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사인이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경제적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김건희에게 준 그런 여러 가지 뭐 디올백이라든지 또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김건희보다 남편을 보고 준 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비록 일반인의 신분이지만 제3자 뇌물죄 내지 알선수재죄 명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로 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징검다리를 나눈 상태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미 대선 전에 약속을 했다. 우리는 50대 50으로 뭐 공천권이니 뭐 무슨 권이니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더라. 김세현 변호사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내가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썼거든요. 오늘 김건희 이제 행동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느꼈는데, 이제 하나는 본인의 시각에서는 이게 법리 아닌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 이제 천공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천공이 뭔가 지금 내통을 하는 듯 또는 내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5년 뒤에는 풀려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이렇게 인생사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잡으면, 또는 검찰을 움직일 수 있으면, 또는 판사를 뭔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으면 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 있으니까 윤석열한테 다 이제 떠넘기고, 본인은 여기에서 주범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고 나는 그냥 들러가는 이야기를 전달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부인을 다 했을 겁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 이슈도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 뭐 주포가 A씨가 있고 뭐 그 옆에 브로커로 했던 이종호가 있으니까 그쪽에 했었고 난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대답을 이제 복잡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결국 어떤 시점에는 자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김건희 오늘 저 모습은 파렴치법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수십만 명을 죽일지도 모르는 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가기관 총동원, 군대 총동원, 심지어 이번에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전국에 있는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폐쇄된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때는 단전단수 준비했고, 이건 이제 진짜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하는데,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계엄사령관하고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아예 폐쇄를 해버려요. 이거는 그러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는 건 이제 다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뭐 거기까지 우리가 쳐다볼 지금 여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파렴치한 수준의 국민을 살상까지 하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던 거기에 실제로 윤석열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한 것은 김건희일 텐데, 그렇게 의심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이 사람이 오늘 검은색 예를 들어서 상복처럼 이런 걸 입고 나오고, 두 번째는 국민 앞에서
완벽하게 대통령 가지고 있는 그 영부인의 헤어 드레스, 이제 헤어 코드를 이렇게 맞춰서 나오고 하는 이것이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사람, 처음에는 동정심 뭐 이런 것도 미안해하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우아한 자태로 당당하게 나와서 얼굴을 딱 지켜들고 하는 이 멘탈을 본 국민들은 정말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반드시 역사적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고도의 법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적 지위가 없었죠. 공식적인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누구의 배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므로 모든 자신의 불법 행위들의 기본적인 그 법리적인 해석은 나는 공직자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단 밑으로 깔고 갔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코바나 컨텐츠 한 사건 16개 중에 한 가지 아까 전현희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 범죄예요.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준 뇌물은 곧바로 공무원 본인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간의 그 동일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본인이 누구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나는 이 범죄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아주 더 큰 질타의 대상만 될 뿐이다. 더 구속영장의 청구의 이유만 될 뿐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는 그 의원님 실제 김건희 씨는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뭐 성실히 답변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뭐 배려 속에서 잘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특검이 왜 영장을 청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사실은 증거가 확인이 다 이미 다 되고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이 조사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조사를 성실히 임했지만 하는 답변은 우리 정기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부인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뭐 법조에서 판단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특검이 판단을 했을 거다 이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뭐 김건희 씨 출석하기 전에 이미 명태균 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종호 씨는 구속이 됐고요. 문고리 3인방 등은 지금 약한 고리가 생기면서 배신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문고리 3인방도 벌써 2번씩 다 각 1인당 2번씩 다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과 증거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 자충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영장 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김건희가 어떤 걸 보여줄지 작전이 다 저는 노출됐다고 보는데요. 아하. 다 부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방어권 보장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증거 이것 좀 나와 있는 건 나와 관련이 없는데 왜 다 모든 것을 나한테 직접 엮어 넣느냐라고 하면 제가 늘 의심을 하고 있는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부장 판사 4인이 자, 순회해서 이것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판사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어쨌든 인사상 뭐 인사 조치를 할 때 과거에 수원지법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어디서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결합이 돼서 작전 딱 짜고들 할 때 다 부인하고 대신 친절하게 성실히 왜냐하면 성실히 조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괘씸죄는 아니지만 그거는 당연히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가 추가가 되는 것이니 오히려 수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담소를 잘 나누고 친절하게 서로 대화를 했다. 이게 다 작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자 방어권 보장해 주셔야 한다. 거기에선 진짜 펑펑 울 수도 있죠. 억울하다. 남편이 다 했다. 나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네.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김건희는 불구속 상태에 만약 재판만 받는다면 정말로 땡큐가 아니고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조사가 네.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부창구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수사 당시에도 윤석열은 본인의 직속 부하인 김용현과 특전사나 이 정보사나 그런 주요 장군들이 전부 죄다 구속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속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도 똑같아요. 김건희도 지금 본인의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에서 예컨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 구속됐죠. 또 이종호 어저께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그 명품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등 해가지고 구속이 이미 됐어요. 본인의 범죄에 연루된 타인들이 이미 구속이 다 됐는데 본인만 그걸 부정하고 부인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자신의 부하들이 싹 다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발뺌하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수사도 지금 부창구수로 둘이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처럼 김건희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을 텐데 내일 영장 청구를 한다고 보고 영장 실질 심사에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한다.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김건희가 딱 작전을 다 이렇게 노출하고 매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관련된 거 저 김혜성 씨 네. 자, 계속 영장 청구 3번 연속으로 기각시켰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나서서 질문하고 따지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발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김건희 작전을 우리가 인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국회나 언론에서 대응을 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실은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내일 오전 8시에 재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체포영장에 그 효력이 미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윤석열 씨가 사실은 체포영장을 지난번에 집행을 무산시키면서 거짓말한 게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뭐 본인은 원래 뭐 몸에 조금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우려되어서 뭐 옷을 뭐 입었네 안 입었네 이런 걸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나 알고 봤더니 윤석열 씨는 이 CCTV를 모든 상황에 다 찍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자꾸 거짓말하면 정말 이거 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 영장이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일 또 인신 강제구인까지 하고 또 김건희 씨는 부인으로서 또 영장 실질심사도 며칠 있다 받고 이러면 정말 둘 부부가 웃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게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저런 행태를 하면 내일 8시에 강제 구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의외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조사받으러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윤석열이가 갑작스럽게 뭘 버티고 이래서 당황해서 수사관들이 어떤 조치를 못했다, 구치소도 협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다시 오늘 김건희가 저렇게 온순한 태도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의 영부인인 것처럼 조사받고 하는 이 모습과 그 전에 윤석열은 완전히 좀 이제 경상도 말 좀 쓰겠습니다.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로 추한 모습 보이면서 난동질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 쪽으로 저거를 관심을 쏠리게 하고는 김건희는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 변호인들이 와서 지금 접견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만약에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엄청 악화될 거예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심리적으로 보면 판사도 이거 용서 안 된다. 이건 뭐 둘 다 나서서 사실상 난동질을 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갈 것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인데 네. 그렇게 보면 윤석열은 내일 순순히 나와서 조사에 응하는 아주 특이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두 번째, 거기에서 본인이 자 제수복을 입고 있다고 갑자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CCTV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몸캠을 가져가서 이렇게 찍는데 바디캠, 예. 바디캠을 이제 찍는데 거기서 옷을 벗고 들어눕고 나 잡아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 저항하는 순간 이게 다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내일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은 순순히 응해서 결국
특검 사무실로 끌려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김건희가 오늘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모든 게 연출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계산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약간의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이제 조사 대상인 그런 범죄들이 청탁금지법, 이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공천 개입 이런 경우도 이제 뭐 국힘이나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될 거고, 관저 뭐 의혹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뭐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거의 대부분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김건희가 이미 이런 사안에서 빠져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이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래서 권익위랑 검찰에서 무혐의를 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건 알선수재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권익위를 질타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호사 조언을 받고 그런 쪽으로 부끄러워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옛날에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의 일이지 지금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도 윤석열과 공범을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간접 뭐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이런 건 다 공범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건희가 지금 뭐 목걸이나 팔찌 무슨 이상한 목걸이 있더라고요. 네. 뭐 방클 뭐 그런 목걸이나 또 최근에 무슨 네. 목걸이 저도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 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뇌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네. 나는 뇌물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할 텐데 그것도 착각이고 그걸 또 증거인멸을 최근에 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본인은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구속이 될 것이고 아무리 본인이 뭐 내가 아픈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특검은 관용이 없다 이렇게 이미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 김건희가 구속되는 것은 이제 뭐 정해진 수순이고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라프 목걸이였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네. 내일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전등교환 대표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의 농담 중에 하나가 사랑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냐라는 거에 사랑을 위해서 계엄까지 해봤냐라는 그런 정말 농담까지 아이고. 시중에 돌았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는 어떤 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둘만의 세계관에서는 윤석열이가 철저하게 끌려가는, 즉 김건희가 지배하는 세계다. 즉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이런 수사나 체포 구속을 막기 위해서 출석하기 전까지는 윤석열은 자기의 그 몸을 던져서까지 김건희의 수사를 방해하는 걸 할 수 있었으나 이미 오늘 김건희가 출석이 됐고 그 이후에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제 순순히 가는 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분노와 재판부의 분노를 야기시켜서 김건희의 구속을 독촉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순순히 김건희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본인이 아니라 내일 출석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군요. 구치소를 직접 가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윤석열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와 똑같은 방을 이제 직접 현장을 보셨군요. 검증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한 2.03평 화장실 포함해서 네.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누우면은 약간은 이제 좌우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이제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겁도 많고 또 법에 대한 이런 이제 의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수사를 뭐 절차대로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미 네. 중대범죄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조사를 받으나 안 받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그냥 순순히 응하지 않으려는 이런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김건희와는 좀 다르죠. 김건희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고요. 그렇죠. 잘하면 나 구속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윤석열은 반대죠. 근데 문제는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손도 안 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물리력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도 사실은 거기에 강제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교도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실상 우리는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네. 구치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치소장의 이 직무유기와 또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직권남용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 것을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치소가 이번에는 협조를 할 거다. 물리력 행사나 네. 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이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왜 물리력을 행사를 안 하고 이런 인치에 협조를 안 하냐 이랬더니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네. 지키는 일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윤석열에 대해서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도 답답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새빨간 말도 안 거짓말입니다. 되죠.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리 최순실 생각해 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렇고 맞아요. 이렇게 수갑을 차고 그 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갑을 차고 하는 건 교도관의 물리력이 없으면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김현우 구치소장이 자신을 영전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군요.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근데 추정이 착오를 됩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러면 상급기관인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법무부에 물어보고 이거 강제로 그럼 인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거기 체포영장 내용에 강제로 구인을 하라고 돼 있는 강제 본인의 구인은 재량권이- 물리력이라는 게 예. 네. 재량권 남용하는 거죠. 근거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이제 영장 집행 시에는 이 뭐 형의 수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네. 거죠. 형 집행법 네. 100조에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7가지 사유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질서유지라든가 위력으로 피의자가 이렇게 버틸 때 할 수 있다고 나와서 거기서 말하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옷을 다 벗어 제끼면서 사실은 우리 정말 동네 양아치들이 옷 벗으면서 와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 해석을 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좁게 일부러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교정본부, 즉 서울구치소가 속한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인데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 서울구치소 측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극 물리력 네, 하라고 했죠. 행사를 네.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지 않으면 그것은 항명이고요.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자로 있을 수가 없는 상관의 네. 지시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보태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춘석 이제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수사 촉구한 것도 있었고 포스코 ENC에서 사망 사고 이번에 다시 난 뒤에 면허 반납이라는 것은 뭐 건설회사에서는 정말 그냥 사형 선고와 똑같은 그렇죠. 건데 그것을 검토하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일 구치소에서 강제 인치와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내일 만약 그런 장면을 보고 네. 이거 뭐 윤석열 편더니 뭐 누구 편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아예 내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버티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사법처리 수준으로 이 사람도 지금 가고 있는데 내일은 본인이 정말로 윤석열을 그렇게 보호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저는 포기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달 1일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체포영장 집행,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집행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어 제끼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실패를 했죠. 그래서 특검팀이 이달 5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배보연 변호사에 대한 그 변호인 선임계를 받고 변호인하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조율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왜 5일하고 6일 날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나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변호인 선임계 내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아마도 변호인하고 소환조사 일정하고 방식을 의논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5일과 6일 날 일부러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하고 소환 방식이 조율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보연 변호사 등을 보면은 사실 본인의 그 의뢰인인 윤석열 씨가 거짓말했다는 게 그냥 100일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버티면서 체포영장의 그 재집행 그 전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그냥 무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 없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소급 부분도 거짓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네. 체온 조절 이 때문에 했다는데 그게 이제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사실 그 전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맨날 그거 거짓말해요? 왜 이제 출석을 못하냐 이랬더니 건강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구치소에 가서 그걸 이제 사실이냐,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 그 담당하는 책임자로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적어도 조사를 받는데 지장을 받을 만큼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명백히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과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네. 명분과 이유도 없고 이제는 법에 따르는 것밖에 남지 맞습니다. 않았다. 이렇게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그 김현우 구치소장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 보통 대화를 해보면 저게 무슨 쫄아 있다 또는 굉장히 긴장한다,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 전혀 안 주고 너무나도 그냥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던가요? 당당하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요. 예. 굉장히 뭔가 변명하고 불안해하면서 싶어하는 초조해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원칙에 따른 거고 법에 따른 거고 잘못이 없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계속적인 변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이 변호인 접견 장소에서 접견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기관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공무상 조사실에서 윤석열 계속 변호인이 접견을 했거든요. 장소가 변호인 접견소는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 간격 자체가 한 요 정도 맞아요. 되는 아주 좁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리고 옆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은 다 들리고 요 책상 2개 붙여놓은 정도 볼 크기예요. 다 네. 보이고 유리로 다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상 조사실은 안 가보셨겠지만 너무 넓어요. 이 방처럼 쾌적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계속 나오고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사실상 변호인을 하루에도 여러 명 접견을 하면서 여름에 내내 거기서 피서를 즐긴 거예요.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을 하려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이래야 변호인 접견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도 거부하고 재판 출석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변호인 접견을 핑계 삼아 그것도 굉장히 쾌적한 시설에서 네. 계속 피서를 즐기는 그런 특혜를 누린 거죠. 네. 이게 이제 구치소에서 사실상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이면 이 사실입니다.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좀 처벌이라도 100% 해주시기 사법들이 바랍니다. 바뀌었는데 정말로. 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했고 스스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가짜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선물하고 빌린 거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는 최은순. 네, 최은순 씨.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최은순까지. 지인에게 빌렸네, 오빠한테 빌렸네, 뭐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왜 그렇게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냥 일정하게라도 대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빠네 집에서 뭐 발견했으면은 왜 오빠네 집에 있는지 그때 했잖아요. 뭐 언니에게 줬다는 등, 오빠에게 빌렸다는 등, 10년 전에 또 사는 거라는 등. 모조품이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진품이란 네.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JTBC에서 방금 보도한 내용인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순방 때 다시 빌려서 착용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동안에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왜 계속해서 말을 자꾸 달리하는지 몰랐는데 보세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실에 해명을 했는데 김건희 씨는 올해 5월에 중앙지검에 아니다. 가품 목걸이를 내가 직접 샀다. 그리고 5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지난번에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게 발견된 이후에는 오빠한테 빌린 것이었다. 내지는 언니한테 내가 다시 선물한 것이었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오늘은 결국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내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선물용으로 구입했고 이것을 빌려 찼다. 또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이미 가짜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짜란 얘기이고 결국 그것을 자기가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너무 많이 바뀌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맨날 밖에 내보내지면 거짓말만 하면서 은폐를 하고 증거인멸할 것이다 라고 아마 특검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그 윤석열이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인원을 끌어내다 했다. 나는 네네.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헌재에서 곧바로 썼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16개 갈 필요도 없이 이 목걸이, 그 명품백 목걸이에 대한 이 수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 김건희의 행태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은 더더욱 발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계속 근데- 말장난하는 자기 남편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만 하다 끝났습니다. 헌재에서 사실상.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신적 분노를 유발시켰습니까? 지금 김건희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변호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엉터리같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를 왜 막지 않고 일관되게라도 진술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는지 솔직히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재 한 12,000분 되시는 분들께서 방송 보아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열받아 죽겠는데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한우 뭉태기 육회 여러분들께 광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일 도축한 한우 뭉티기와 육회 29,900원에 여러분들께 원조의 맛을 선사할 것인데요. 혹시 뭉티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갓 잡은 한우에 우둔만 딱 떼다가 뭉텅뭉텅 썰어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따로국밥, 막창, 찜갈비처럼 대구 신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한 접시에 3, 4만 원씩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유명하다 싶은 집에서는 두어 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줄을 서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먹는 한우 뭉티기를 스픽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뭉티기에 육회까지 더해서 29,900원이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많이는 혹은 자주는 못 드리고 물량 어렵게 구해서 준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은 한우로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자주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그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그냥 제가 모르겠습니다. 멘트만 원래- 하면 됩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중간 광고 없이 마지막 광고 다 몰고 가자 이랬는데 네. 갑자기 중간 광고에서 제가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중간 광고를 해달라고 저한테 예,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근데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 제가 좀 김건희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이미 계획이 다 드러난 거 아니냐 김건희가 작전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모친한테 가짜 목걸이 선물했고 필요할 때 내가 다시 받아서 착용한 것이다라고 하면 결국 최원순만 그거 맞다라고 해버리면 법리적 논쟁 재판부에 가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정언을 바꿔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이것저것 다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남는 것은 최원순 맞습니다. 그거 제 거고 가짜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가짜 목걸이, 진품 목걸이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정말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딱 짜놓고 요렇게 가면 이거는 빠져나간다라고 저는 작전이 이미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진우 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가 압수된 네. 이후에 근데 김진우 씨의 말이 틀렸던 거예요.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거짓말했던 거하고 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그 이후에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진우 씨 말하고 이제 서로 틀린 부분을 좀 정리도 할 겸 해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이거를 조금 모는 의미로 그냥 내가 오빠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엄마한테 준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온갖 시나리오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충분한 그런 연습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지금 오빠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가방에 열쇠가 잠긴 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특검이 수사관이 열어라 이래서 그 안에서 꺼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조품이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때 저는 이거는 뭔가 시나리오가 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의 그 이제 빌린 그런 것까지 모두 연결해서 모조품 이런 것까지 잘 짜여진 이 수사 대비용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짜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실제로 진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건 섞여 이제 있잖아요. 다른 목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목걸이는 모조품이었고 우리 엄마 거였어라고 뒤에 주장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이제 정황을 만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한숨이 나와서 지금 말을 못하면 어이가 없죠. 아니 꼴에 전직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꼴에. 그럼 외국 나갈 때 네. 그러면은 짝퉁 목걸이 이제 차고 나가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다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소득이 얼마며 경제력이 얼마고 국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오빠한테 누구한테 빌리다 뭐 지금은 자기 모친한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 뭐 일단 사법적 처리는 처리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거나 아니 그냥 얼굴에 진짜 철판 깔고 삽니까? 오늘도 완전히 얼굴 보니까 정말로 미끌미끌하게 해갖고 완전히 아니 분장도 아니 아까는 제대로 우아하다면서요. 아니 우아하다는 정 대표님. 본인은 우아하다는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네.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이 하는 행동 거기에 진술했던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파렴치한 수준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창부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이 그 속옷 입고 누워서 특검의 첩보영장에 저항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듯이 이게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게 가짜 모조품이라고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실제는 진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네. 그 정도의 부창부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김건희처럼 저런 컴플렉스가 온몸에 덩어리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영부인도 됐고 재산을 저렇게 많이 빼돌렸는데 짝퉁 목걸이를 차고 해외 순방에 나가서 그걸 남한테 보여줬다.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죠. 고추 할머니께서 전 대표님 빵 터졌어요. 그만하세요. THJ님 양심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거 모르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또 군렁님
결국 엄마 오빠까지 모두 같이 작당 모의했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사기단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오늘 전현희 의원님을 특별히 이제 모신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싱크부터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패 방지에 일평생을 바쳐온 권익위 고 김 국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줘야 합니다. 오는 9일은 권익위의 고 김 국장 순직 1주기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김 국장의 유서와 SNS 메시지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합니다. 권익위의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 아까부터 계속 기침하시고 목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목소리 좀 갈라지시고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이 김건희 씨 때문에 사실은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숨진 권익위 김 국장은 제가 권익위 때 가장 아끼고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권익위 직원 중에 가장 강직하고 또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해서 진심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부패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부패를 없애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이런 걸 만드는데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이제 대표적인 법인 청탁금지법 네. 이것을 만드는 데에 권익위 내부에서 앞장섰고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 청탁금지법을 지켜오고 수호해온 청탁금지법 수호 전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 뭐 유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내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이게 뭐냐면 청탁금지법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고 그 청탁금지법에 지키는데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김건희라는 이런 정말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 의해서 그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한순간에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명백히 유죄인데도 면죄부를 줬어요. 그것도 권익위의 수뇌부에서 이 권익위가 이제 전원위원회라고 이제 상임위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장을 하고 권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무혐의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 실무를 총괄한 것은 김 국장이고요. 근데 그걸 올릴 때에 이제 무혐의성 내용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데에 윗선에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서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권익위 내부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 국장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 내 손으로 지켜왔던 이 청탁금지법을 내 손으로 무력화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이 김 국장의 이번에 유서나 메시지를 보니까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괴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속상해요. 정말로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권익위 그땐 제가 있을 땐 과장이었는데 국장 승진 1순위였고요. 권익위에 우리가 보통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공무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가장 우수한 직원이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권익위 김 국장이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끊고 이 면죄부를 내도록 위해서 종용한 그 실체를 밝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걸 지난 보기는 제2의 최혜병 사건이랑 거의 유사해요. 맞습니다. 상간의 부당한 명령으로 공직자가 유명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네. 추정을 하면 이제 권익위 내부에 있는 권익위원장 또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지휘를 하고 이걸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는 이제 것들이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서 당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 사람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저도 대통령실과 그리고 권익위 내부에 그때는 제가 이제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급들과 또 권익위 내부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직원들이 사실상 이제 저를 탄압하고 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용산에 보고하고 또 그걸 터집 삼아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 국장의 경우에도 그 유사한 그런 형태의 압력이 이렇게 받았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실제로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 예, 네. 말씀하신 거 관련된 건데 저희가 다행히 그 김 국장님의 그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 기관장을 공수처에 작년에 곧바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을 면죄부 줬던 유철한 그리고 정순윤 부위원장 그래서 이들을 고발해서 이 사건도 지금 다행히 특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또 심우정처럼 이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께서 결국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보다는 윤석열, 김건희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던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던 국민권익위원장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정말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근데 네.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가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디올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배우자인 이제 공직자가 아닌 신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는데요. 사실은 이걸 이제 벗어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인 대통령을 보고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아니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가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징역 2년인가 이런 법정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거는 뭐 증거도 명확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거는 우리 김한매 대표님이 고발하신 김 국장의 이 억울한 죽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발부하게 된 그 전 과정, 거기서 사실상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외압, 이것을 실체로 규명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의 이 네. 디올백 수수 관련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0년간 만들어온 제도를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게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럽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 몸뚱아리는 화장해서 뼈가루는 바람에 날려달라. 어디에 흔적을 주는 것이 부끄럽다. 이게 지난해죠. 지난해 8월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창에 남긴 유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숭고한 뜻이 이제는 제대로 밝혀지고 정말 잘못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이제 SNS가 왜 지금까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이제 유족들이 일단 들고 있었던 겁니까? 그 혹시 과정을 아시면 좀 설명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빈소에 가서 그 유족 이제 아내분이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인데 저보고 정말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저도 실제로 그 빈소에서 김상년 국장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반드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고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나쁜 게요. 순직 결정을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고 싶잖아요.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권익위의 저 정무직들이 한 행태가 이 순직을 하려면 과로를 해야 통상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익위 측에서 그때 얘기했던 게 과로로 인해서 저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윗선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이제 불행한 선택을 했다면 그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윗선은 그걸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순직으로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죠. 윗선에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게 밝혀져야 순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의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로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걸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순직사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순직을 인정하려면 권익에서 자료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걸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내달라 요청을 했더니 권익위 측에서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계속 이제 저런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고인의 그 죽음의 진실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찾겠다는 아마 유가족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좀 네. 뒤늦게 공개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전현희 의원이 참 대단하신 게 사실 뉴스의 중심에 있다가 저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순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추적하고 유가족들 직접 만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가 자료까지 그럼 어떻게 순직이 인정됐는지를 자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적 관리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뭐 본인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지만 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윗선의 개입 압력은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네.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고인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한 거고요. 네. 제가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은 우정님께서 공익제보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아닐까요? 공익제보하지 말고 내 가정부터 지킵시다 이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 진실은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는 그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재판과 이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통해서 진실이 왜곡되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 전현희 의원님께서 오늘 또 구치소 교도소 방문하셨죠. 김용 네. 전 그 부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그 재판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과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파기환송해가지고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들 많이 하고 사실 저도 서명을 했는데 서명운동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구금되어 있는 화성교도소를 오늘 이제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이 이번 9월 2일에 구속기간 만기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사법 살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검찰의 공작에 의해서 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최측근이던 김용 부원장, 이화영 부지사, 정진상 전 실장 이런 측근의 참모들이 이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이하영 부지사의 경우에 진술 세미나도 있었고 최근에 배상윤 회장의 네. 뭐 대북송금 경우에는 경기도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진술이 양심도 선언 뒤늦게 나왔어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정영학 씨가 사실상 내가 뭐 이렇게 제출했던 증거 자료가 아니라 검찰에서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유동규의 뭐 진술 이런 것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들을 살펴볼 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 측근들의 죽이기, 정치 공작, 정치 검찰의 이런 증거 조작이나
그런 거에 의한 사실상 희생양이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이 강력히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치 공작의 희생자라면은 특히 김용 부원장은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 이 증거가 인정이 제시가 안 됐으면, 됐고 네. 실제로 사실상 무죄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조차 이것을 증거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정의, 우리 김한매 대표님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데요. 우리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 우리의 동지들이 반드시 정상화돼야 된다. 제자리에 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 때도 김용 부원장은 이 억울한 이 정치 공작의 기소, 수사, 그리고 재판,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반드시 석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을 했고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안부와 또 성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지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용 부원장의 억울한 사연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확산이 돼서 이게 뭐 재심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오히려 이제 본인은 지금 더 이제 저렇게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저런 이제 억울함을 지금 뭐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소취소 같은 거 검찰 수사 과정 같으면 공소취소해야 된다. 1심까지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심사를 내가지고 검찰의 그 폭압적인 방식의 저 수사와 기소 때문에 희생된 사람 다 구제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3심이니까 대법원에서는 채정 법칙의 위반, 그래서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 원장에 대한 구글 타임 라인 증거를 채정하는 데 뭔가 위반이 있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이 인정을 한다면은 파기환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석방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는 그것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단원서라든지 또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지금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그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뭐 재심이나 이런 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정치 검찰이나 사법 카르텔에 의한 희생이다 이런 판단이 명확히 된다면 네. 또 뭐 사면복권 뭐 이런 걸로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또 8시 45분경에 김건희 씨가 조서 열람을 마쳤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9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조서 열람 마치고 귀가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7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에만 또 몇 시간을 소비를 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지금 조사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옵니다. 김건희 씨 조사 마치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1시간 만에 귀가를 했다. 나갈 때는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나갔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셈이어서 아마도 조사 열람하면서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좀 본인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한매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건희 씨 그 부부에 대해서 많은 고소고발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좀 맞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 정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국민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불법행위의 그 시작은 사실은 2019년에 조국 장관 수사부터 사실은 본격화됐어요. 근데 거기 관여된 것도 보면은 사실은 김건희였습니다. 임명수 기자 6시간 인터뷰 보면 김건희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자기들은 조국 장관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근데 조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수사를 해서 초토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분노와 네. 그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김건희가 주동이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의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국민 청구하겠다.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된 동기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가 1심에 이루어졌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더 주범이다. 이 모든 불법 행위 책임을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에게 물어야 된다. 또한 소의 실익을 위해서도 재산이 대부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80억이. 그래서 김건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네. 저희가 오늘 김건희가 처음 출석한 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송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원고 원고를 신청을 모집하고 받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네. 지금 스픽스 채팅창에 링크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분노를 느끼는 이 분노를 담아서 우리 애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 서 있는 대로 피고는 김건희고요. 원고는 김건희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은 모든 국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씨는 오후 8시 45분에 조서 열람을 마쳤고 오후 8시 52분에 퇴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내일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또 김건희 씨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우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확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 소송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사세영 대표도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례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더라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지켜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훌륭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이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펙스몰에서 정말 준비한 풍기 인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비교는 필수이고요. 네, 사람이 만든 실크인데요. 경상북도 영주 풍기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100% 풍기 인견으로 만든 국산 침구 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풍기 인견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청량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봄, 여름, 가을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원단입니다. 그렇죠. 겨울은 조금 춥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조금 빼고 봄, 여름, 가을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원단이고요. 이렇게 완벽한 친구의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인견이니까 비단이니까 좀 비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스펙스가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단돈 78,900원에 세트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추장과 된장도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참 자랑스러운 제품인데요.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 그 중에서도 명인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을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류 바로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인데요. 게다가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진 제품들을 대한민국 최저가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5통에 29,900원입니다. 명인의 손맛을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네. 그 만능 맛된장과 지금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만족도 굉장히 높은데 오늘 우리 담당하는 MD 상품 기획자가 꼭 제가 한번 노희 변호사 뒤에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풀샷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기에 있는 이승희 명의 만능 맛된장이 29,900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 맛도 좋다.
그리고 530g짜리 2통, 300g짜리 3통, 정선자 명인의 만능맛 고추장도 29,900원이면 택배비 포함인데 저런 가격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님께서 우리 또 스픽스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상품 구입하셨다고 오늘 시켰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THJ님 냉감 친구 세트에 3617 윤석열 씨 말아서 데리고 나옵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수수께끼님도 맛있습니다 맛된장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충성님은 전현 의원님 계속 기침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바람님도 전현 의원님 감기약 사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보는 내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 옷 복장이 또 노동 존중 실천단 전 더불어민주당에 또 옷인가 봐요.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이요? 예. 이게 그 민주당의 노동 존중 실천단이 있습니다. 네. 50명의 약 5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이제 단원인데요. 아. 제가 이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단장은 그 민주당의 노동계 쪽에 그 당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한국노총이나 노조 그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표에 의해서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장이 됐고요. 이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주로 예.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의 뭐 분쟁 현장이라든지 또 어려운 그런 뭐 현장, 집회 현장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뭐 정책적으로 뭐 입법을 하거나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옷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짜리입니까? 상징적인 옷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노동존중 실천단에 회비를 냅니다. 아. 그래서 회비를 내면 저희들 이제 단복을 주는데요. 아니 옷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실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짧게 중요한 안내가 있어요. 짧게 그 김건희 국민소송 그 참여해 주시는 우리 원고 모집하시는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소송비 입금하실 때 그 이름 본인 명의 옆에 핸드폰 끝자리도 같이 보내요. 왜냐면 이 동명이인이 많아가지고 누가 입금했는지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금하실 때 본인 명의 이름 옆에 핸드폰 끝자리 꼭 입력해 주시고 사법정의 TV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링크 놓치셨더라도 사법정의 TV 게시판에 통해서 또 모집에 원고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전의 의사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